도시개발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뭐 총설 이런 것들은 볼 필요 없고, 그다음에 구역 지정부터 나오죠. 일단 260페이지 기본서에는 도시개발법. 이 도시개발법은 도시군 계획사업 중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이 도시개발법. 그래서 신도시를 만드는 절차가 이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역시 도시군 계획사업이니까 맨 처음에 뭐 해야 되죠? 계획. 그 계획이 개발계획을 수립하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하고 나서 구역을 지정합니다. 사업을 어디서 할지.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시행자를 정하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시행자가 뭐 만들죠? 실시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거니까 뭐 받죠? 인가받고, 고시하고 나서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하죠. 자, 실시에서 신도시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수용 방식, 하나는 환지 방식,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사업을 해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받아야죠. 그 다음에 요 이후에 공사 완료 공고라는 절차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받고 나면은 공사가 끝났다라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합니다. 이렇게.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개발계획부터 설명을 드리니까 책의 순서랑 관계없이 개발계획은 이거 뭐 책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노트에 있는 것만 보셔도 되는데, 자, 개발계획은 첫 번째 수립하는 시기죠. 원칙은 언제 수립하죠? 그렇죠. 원칙은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개발계획이랑 구역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조문상으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칙은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하는데 예외적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뭐죠? 미국고. 그래서 요 공이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공모. 그 다음에 미가 미개발 지역이죠. 그래서 미개발 지역에 들어가는 게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의 지역, 그 다음에 주상공의 면적이 30% 이하인 지역, 여기를 미개발 지역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생산녹지 역시 도시개발구역에서 전체 생산녹지 지역의 비율이 30% 이하일 때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국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곳. 근데 여기서 안 되는 데가 어디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한다 라고 했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그냥 다 들어갑니다. 뭐뭐뭐는 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거 맞습니다. 그냥 맞는데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게 있죠. 빡세다. 착한 사람 눈에는 네 글자로 보이는 세 글자죠.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게 네 가지. 밖이 바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부담 계획. 그 다음에 세가 수용 또는 사용에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는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그 다음에 단위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 이런 것들.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포함시킬 수 있는 것. 내용은 여기 277페이지. 거기 보시면 13번부터 16번까지 묶여있죠. 그게 빡세다. 그게 빡세다.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거 뭐 미국공은 저 273페이지에 나와있죠. 273페이지 보시면은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에서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그게 첫 번째 본문에 있는 거, 공모하거나, 그 다음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 외의 지역, 주상공의 면적이 30% 이하인 지역,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곳, 단 안 되는 곳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한다. 이런 것들. 자, 요게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이게 둘 다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하는 거죠. 문제에서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수립하는 경우는 하면은 요거 찾으면 되죠. 근데 구역을 지정한 후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 나오면은 요거 이렇게 수립하는 건지 포함하는 건지 요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발 계획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은 요 두 가지 외워서 푸는 거 그거 나옵니다. 그거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또 나온다면은 이제 동의 요건이 나오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개발 계획 수립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동의는 수용이랑 환지 중에서 어떤 방식일 때 동의 받죠?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수용 방식이 아니라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동의를 받습니다. 그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이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죠. 면적 3분의 2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그래서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 해서 이때 동의자수 산정하는 방법이 나오죠. 이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포함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를 산정할 때 공유일 때는 1명, 구분 소유자는 각각. 그 다음에 공람 공고일 후에 소유자 수가 증가하면 사람 취급 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공람 공고일 전의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동의했다가 처리하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 그 다음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을 했죠. 그러면 양도인이랑 양수인 중에서 누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합니까? 양도인.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경된이 아니라 변경 전 토지 소유자의 기준으로, 동의서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죠. 그 다음에 동의를 받을 때는 전체 사유 토지한테 먼저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는다. 이런 것들이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다만 시행자가 누구일 때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되죠. 국가나 지자체.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일 때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신도시를 만들어서 주거 기능만 딸랑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들, 주거, 교육, 유통, 위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하는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건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서 개발 사업을 할 때 맨 처음에 만드는 개발계획은 관리계획보다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을 합니다. 관리계획보다 위에 있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부합하게끔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여섯 번째. 개발계획 이거 누가 만들죠? 지정권자. 개발법 왔으니까 이제 싹 다 지정권자가 하죠. 왜 지정권자? 요게 개발계획에 관한 내용들. 이렇게.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하고 나면 이제 구역을 지정하죠. 이렇게. 그래서 구역 지정에서는 첫 번째, 누가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지정하는지. 두 번째는 어디에 지정하는지. 지정할 때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발행위 허가.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개발구역을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까? 결합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까?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고 결합해서 지정할 수 있는데 분할할 때 얼마? 1만. 결합할 때? 1만. 그래서 분할하면은 분할되고 나서 각각의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고 결합할 때도 하나의 지역은 반드시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100% 1만을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되죠. 이런 해제 사유들까지. 이렇게 크게는 다섯 가지. 자,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하죠? 그 지정권자가 지정하죠, 당연히. 지정권자가 지정하는데 제요라고 해요. 제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죠. 첫 번째, 제안하는 사람 누구였죠? 시행자. 그렇죠. 시행자가 누구한테 제안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안을 하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지사에게 요청합니다. 도지사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지정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라는 건 제가 요 관리계획 결정이랑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관리계 결정권자랑 똑같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는 관리계 결정 절차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정권자,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지사 요청하는데 대도시시장도 지정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관리계 결정권자도 시, 도, 대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도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지정을 합니다. 근데 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만약에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면 어떻게 지정하죠? 협의. 해서 지정한다. 까지. 이게 원칙.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가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자,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원칙은 협의하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국장, 시, 도지사가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위에서 국장이 지정을 하죠. 둘 이상에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두 번째,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세 번째,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제안, 여기 요청했죠. 그 다음에 여기도 국장한테도 제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국장한테도 요청할 수 있죠. 요걸 줄여서 제가 천구이제요 이렇게 됩니다. 요게 도시개발구역을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 해서 국장한테 제안을 하는 사람 누구죠? 자, 여기 제안 누가 있습니까? 시행자가. 그러면은 국장한테 제안할 수 있는 사람도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자, 시행자를 먼저 보죠. 282페이지. 이 시행자는 크게는 공공 부분의 시행자, 민간 부분의 시행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의 시행자에는 크게 4명,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의 시행자에는 대표적인 게 토지 소유자, 조합,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그 밖에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한테 요청하죠. 그러니까 요청이라는 단어는 행정청들은 요청하는 겁니다. 행정청들은. 근데 행정청이 아닌 사람들, 비행정청, 행정의 영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제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제안하는 거고 행정청들이 요청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청을 하죠. 시도지사한테. 그럼 국장한테 요청하는 사람도 행정청이겠네. 그렇죠. 그래서 행정청 중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러니까 요청은 항상 행정청이 되는 거야. 행정청만. 그 다음에 제안은 시행자가 하는데 국장한테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 2번, 3번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그 시행자 중에서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그래서 항상 제안이라는 건 시행자가 하는 거고 요청은 행정청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요청하고 국장한테 요청할 수 있는 사람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다음에 제안은 시행자가 하는데 국장한테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그래서 거기 이번에 보면은 공공기관은 각종 공사죠.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등등등 이런 공사들. 그 다음에 뭐 8번 비읍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은 2가지가 있었죠. 한국철도시설공단이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근데 이 사람들은 딱 정해진 사업만 하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역세권 개발 사업만 시행할 수 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만 시행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부 출연기관. 그러니까 이 2명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국장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이럴 때 국장한테 제안. 그러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20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제안하죠? 시장, 군수, 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자 맞습니까? 네. 방금 지금 보고 있는 게 시행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시행자 중에도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장한테 제한하려면 면적이 30만 이상이죠. 그러면 20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제한은 원래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만 국장한테 제한한다 이겁니다. 원래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제한은 항상 시행자들이, 그 다음에 요청은 행정청들이, 이렇게 해서 국장한테 제한하는 사람도 시행자 중에서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요건도 갖춰야 됩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요청은 행정청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청하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 각부 장관들을 말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장에게 요청한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이렇게. 요게 도시개발구역을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시행자가 제한하는 거. 요거 보면은 요거는 우리 기본서에는 시행자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뒤에 보면 288페이지에 제한이라는 게 나오죠. 지정 제한. 그래서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한을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근데 이 제한할 수 있는 시행자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죠.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 자, 왜 빠지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국가가 시행할 때는 어떻게 하죠? 국장이 지정합니다.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지자체. 자, 지자체가 만약에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이 사람 제한합니까? 요청합니까? 요청. 그 다음에 지자체가 만약에 시도지사입니다. 이 사람 제한합니까? 요청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지가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도 빠져야 되죠. 그래서 국가, 지자체 빠지고, 그 다음에 조합은 언제 만드는 거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여기 이 절차에서 보면은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몇 명이 모이죠? 7명 이상이 모여서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조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기도 전인 제한하는 단계에서는 조합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한을 합니다. 근데 이 제한할 때 민간 시행자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서 제한하는데 그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하죠. 자, 우리가 국계법에서 제한 한번 배운 적 있죠. 관리계획 입안 제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한하는 사항이 4가지가 있죠. 용, 산, 기, 지 해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그 다음에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 그 다음에 기존의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를 제한할 수가 있죠. 화이팅? 자, 이 4가지. 그거 제한할 때도 동의받아야 되죠. 동의요건이 기반시설은 면적 5분의 4, 나머지는? 그러면 제한은 기반시설 빼고는 지금까지는 싹 다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합니까? 네. 기반시설만 면적 5분의 4. 그래서 관리계획 입안 제한에서도 면적 3분의 2,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에서도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민간은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제한하려는 지역이 만약에 2 이상의 시, 군, 구, 행정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제한서를 어디다 갖다 주면 되죠? 면적이 큰 데다가 제한서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제한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여기에 대해서 결과 통보를 해야겠죠? 얼마 안에? 1개월. 관리계획 위반 제한에서는 며칠이었죠? 45일. 관리계획은 45일. 여기서는 1개월.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연장은 1개월. 관리계획에서는 연장이 30일이었습니다. 30일. 그런 것들은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제한함으로 인해서 그 비용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어떻게 할 수 있죠?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관리계획 위반 제한이랑 구조가 이게 똑같은 겁니다. 숫자만 다르지. 그 다음에 요까지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요청을 하죠. 요청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뭘 거치죠? 자문을 거칩니다. 자문. 요거는 노트에 안 써져 있을 텐데 그것도 좀 써놓죠.
이렇게.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 도지사에게 요청을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요청합니다. 자문을 거쳐서. 요게 제안하고 요청하고. 그래서 제안하고 요청. 제안하고 요청.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누가 지정하냐라는 거에 관한 부분이고, 그 다음이 이제 어떻게 지정하는지. 요거 역시 관리계획 결정 절차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결정한다고 해서. 해서 여기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제요 밑으로 해서 여기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관리계획 입안할 때 맨 처음에 뭐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기초조사. 그 다음에 의견 듣죠. 그 다음에 협의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지정하는 사람도 관리계획 결정 절차랑 똑같고 지정하는 절차도 관리계획 결정 절차랑 똑같다라고 했죠. 이렇게. 자, 기초조사는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의 기초조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의견을 듣는데 관리계획에서는 열람시켜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공람시켜준다. 공람. 똑같은 겁니다. 열람이나 공람이나. 그래서 공람, 공고를 하고 나서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는 대부분 며칠이죠? 14일 이상 공람을 시켜줍니다. 자, 공람 공고는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람 공고를 하는데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뭐 안 해도 되죠?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나서 14일 이상 공람시켜주는데 공람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가 원칙인데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는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합니까?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얘는 공람 기간이 끝나고 나면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람 기간 안에 이제 의견 있는 사람들은 의견을 제시하겠죠. 그 다음에 이 의견에 대해서 답변 주는 기간이 30일. 관리계획에서는 이게 60일입니다. 60일. 근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는 30일 내에 결과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 절차에서는 숫자가 2개 나옵니다. 10만 미만일 때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협의, 심의를 거치는데 이 협의, 심의는 지방에 할 때는 지방이랑 국장에 할 때는 중앙이랑 이건 당연한 거고 이 협의를 국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죠. 첫 번째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330만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 지정하는 절차에서는 면적이 100만, 10만 밖에 안 나오죠. 이런 것들 330만으로 자주 바꾸죠. 100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필요할 때 이럴 때는 협의를 국장과 합니다. 원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되는데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을 때 이럴 때는 협의를 국장과 하고 심의 거쳐서 지정을 하는 거죠. 요게 어떻게 지정하는지에 관한 부분. 누가 지정하는지 제요, 어떻게 지정하는지 밑으로 이렇게 제요 밑으로 해서 시험장에 가면은 만약에 지정에 관한 문제가 났다. 그려놓고 하는 거예요. 이따 그려놓으면은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막 모락모락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이게 연상기억법 뭐 이런 거 요 화살표 2개만 봐도 이 세부 내용들이 다 기억이 나는 거다. 그렇게 되면 뭐 틀릴 일이 없는데 이게 참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아쉽긴 하죠. 이렇게. 그래서 요걸 틀을 화살표 2개를 이렇게 딱 잡아놓고 요 안에다가 살을 살살 붙여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이거 뭐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바꿔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안 헷갈리게끔 이런 것들을 틀을 딱 잡아놓고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 지정하는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인데 여기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여기가 크게 나눠보면은 도시지역이랑 비도시지역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도시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얼마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은 원칙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예외적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되어 있고 도시개발구역으로부터 도로로 연결되어 있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있을 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일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이게 어디에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 지역들 중에서 여기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지역, 이거 묶어서 제가 뭐라 불렀죠? 미개발지역. 이런 곳은 아직 개발이 되기 전인 곳입니다. 이런 미개발 지역들을 아무데나 막 지정을 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은 자연환경에 훼손을 가져오니까 무분별한 개발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미개발 지역들은 면적만 된다라고 무조건 지정하는 게 아니라 또 계획 수립 여부를 따지죠. 계획 수립 여부. 그래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 지역에서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때 N은 어떻게 하죠? 계획대로. 즉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서 방향을 잡아 놓겠죠. 그 방향상 여기는 개발을 하자라는 곳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을 때 N은 계획대로 못하죠. 해서 용도지역의 개념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연녹지랑 생산녹지 중에 개발되는 데가 어디죠? 자연녹지.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 중에 제일 개발되는 데가? 그래서 이 두 군데. 계획 없으면 자연녹지랑 계획관리지역만. 자연녹지랑 계획관리지역만. 그 다음에 이러한 면적 기준이랑 계획 수립 여부에 관한 기준을 아예 싸그리 무시하는 데가 있죠. 무슨 지구 붙으면 이거 무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취락지구, 두 번째는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네 번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거. 근데 여기서도 뭐는 제외하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한다. 이러한 네 군데에서는 앞에 있는 이 기준들을 싹 다 무시해버립니다. 요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까지가 어디에 지정하는지,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죠. 자, 요거 어디 지우개 좀 그런데? 자, 여기 밑에 써보면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여기를 뭘로 봐주죠?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결정, 고시를 의제를 해주죠.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계획구역. 단 어디서는 그렇지가 않죠. 취락지구랑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시지역이랑 원래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데 취락지구랑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하나 더? 중목의 벌채 및 식재까지. 이러한 것들 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되죠. 허가 바꿔야죠. 특, 꽝, 시, 군에게. 지금 270페이지, 27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기본서는. 물론 책에도 다 적혀있고, 그건 노트에도 다 적혀있고. 그래서 국계법에서 봤던 6가지에다가 추가적으로 중목의 벌채 및 식재. 그 다음에 국계법에서는 그냥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돼 있는데 도시개발구역에서는 뭐까지 허가받아야 되죠? 대수선이랑 용도 변경까지. 그리고 이 중에서 정비구역에 가면 하나 빠져야 되는데 대수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집 고치게 됐답니다. 대수선. 이런 것들은 허가 안 받고 하죠? 이런 것들. 이렇게. 그래서 이게 허가사항. 그 다음에 그 옆에 허용사항 나오죠? 응급조치.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근데 여기서는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신고조차 필요가 없죠. 근데 국계법에서는 응급조치하고 나서 뭐 해야 되죠? 얼마 안에? 1개월 안에. 1개월 안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이번에 나오는 것들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는데 관상용 승목의 임시식재 이거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관상용. 그러니까 보려고 나무 임시식재 잠깐 심어 놓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허가 안 받습니다. 다만 어디에 심으면 안 되죠?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득권부. 하나하나가 지우기가 참 아까운 거라서 빈 공간에 써보세요. 여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구역 지정 당시에 내가 이미 허가나 신고 등을 하고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를 했죠. 이 사업 계속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네?
30일. 그거 아까 1개월로 돼 있을 텐데 제가 바꿔드렸죠. 노트에는 30일 내에 신고하고. 30일 내에 신고하고. 우리 국계법에서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그냥 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데, 다만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일 때는 3개월 안에 신고. 그게 국계법 관리계획에서의 기득권 보호고, 여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나 정비구역 지정도 똑같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원칙이 30일 안에 신고하고 그 사업을 계속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분할 및 결합. 분할할 때 1만, 결합할 때 1만이라고 했죠. 그래서 분할되고 나서 각각의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최소 규모가 1만이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최소 규모가. 그 다음에 결합할 때도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 하나 이상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야 합쳤을 때 100% 1만을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해제 사유. 자, 여기 목차로 와가지고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도시구역을 해제를 하죠. 자, 순서대로 할 때는 구역 지정하고 나서 시행자를 지정해서 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면은 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겠죠. 구역 지정하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얼마 안에? 3년. 그래서 제가 실시계획 3년 이렇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사업 다 끝나고 나면 도시개발구역으로 계속 지정해 놓습니까? 해제합니까? 사업 다 끝나고 나면 해제해야죠. 해서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에도 해제가 됩니다.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근데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노트에 아마 다 써져 있을 겁니다. 그런 거. 그래서 구역 지정하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3년. 그 다음에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각각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근데 미국공일 때는 순서를 바꾸죠. 미국공일 때는 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죠. 요거는 2년. 그래서 실시계획 3년, 개발계획 2년 이렇게 했던 거. 그 다음에 개발계획 만들고 나면 이제 시행자 정해서 이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겠죠. 개발계획 수립 후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3년.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실시계획 3년, 개발계획 2년. 실시계획 언제까지 만듭니까? 3년. 개발계획 언제까지 만듭니까? 2년. 이렇게 실시계획 3년, 개발계획 2년. 좀 더 추가적으로 하면은 거꾸로 할 때, 미국공일 때, 요때만 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은 2년이죠. 요게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5년으로 바뀝니다. 5년으로. 요것도 원래는 3년인데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5년으로 바뀐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정하고 나서 실시계획 몇 년? 3년. 개발계획 2년. 안에 안 만들면은 2년,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해제가 됩니다. 그럴 때는 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여기 뭘로 봐줬죠?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봐줬죠. 근데 원래 용도지역으로 환원이 돼야겠죠? 그리고 없던 지구단위 계획이 새로 생긴 거니까 이거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됐을 때에는 원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없던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 완료로 인한 해제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게 지정에 관한 거. 그래서 개발계획이랑 구역 지정에 관한 것까지 문제 한번 보죠. 이 120페이지. 자, 1번 문제.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요거죠. 청구기재요? 그래서 1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국이죠. 2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합니까? 요청합니까? 요청. 오케이. 면적은? 필요가 없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냥 요청하는 겁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3번. 둘 이상에 걸친 경우로서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국장이. 이게 2. 원칙은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국장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재지변. 이게 1000.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국장이 지정하고 이런 사유는 없습니다. 협의를 아까 국장이 하는 거였죠.
협의를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협의를 국장이라. 이렇게. 그다음에 2번.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자,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받는 건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수용 방식은 동의를 받지 않죠. 그 다음에 2번.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발법에서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포함했죠? 실시계획에. 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여기를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죠. 여기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만 의제가 되니까 뒤에 실시계획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만 의제가 되니까 실시계획의 지구단위계획을 포함을 해야 되죠. 3번. 개발계획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계획에 부합하게끔 개발계획 누가 만들죠? 지정권자. 개발법은 지정권자. 제발 지정권자. 개발법에 들어오면은 그냥 다 지정권자가 합니다. 지정권자가. 개발법에 누가 합니까? 무조건 지정권자. 무조건. 딱 하나 지정권자가 안 하는 게 있었죠? 환지계획에 인가만. 환지계획 인가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고 그냥 나머지는 싹 다 지정권자가. 지정권자가 다 합니다. 지정권자가.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계획에 부합하게 수립하는 게 아니라 광역도시계획이랑 기본계획에 부합하게끔. 그 다음에 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지역과 해당 구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이 20% 이하인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구역 지정하고 나서 수립하는 경우는 미국공 해서 공모할 때. 그 다음에 미개발지역인데 자연녹지, 생산녹지이지 보전녹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녹지지역 하면 일단 틀렸습니다. 자연녹지랑 생산녹지만. 그리고 생산녹지도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생산녹지 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30% 이하일 때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녹지는 아예 대상 지역에 없고, 그러니까 녹지지역 해서 틀린 거. 그 다음에 도시 외의 지역은 맞죠.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이 30% 이하인 지역. 이렇게. 그냥 막 엉망진창이죠. 5번. 공모할 때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죠. 이게 미국공 중에 공모할 때. 그 다음에 3번 문제. 다음 페이지.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 고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맞죠? 단, 예외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 예외를 써놨으면 좋겠는데. 예외가 이거죠. 취락지구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데 그 예외는 요거. 취락지구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그래서 기역은 맞고. 니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할 때 국장한테 승인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기초조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승인하는 절차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될 때 협의를 국장과 하는 거지 뭐 승인받고 이런 거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뭐 삭제되었다 이런 것도 보지 마십시오. 삭제된 지가 10년 넘었을 겁니다.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디귿.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 밖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아니죠.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정할 수 있죠. 비도시지역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요청은 국장에게만 한다?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요청 누구한테 하죠? 시도지사한테.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요청은 국장한테. 그러니까 시도지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요청하고 중앙행정기관장은 국장에게 요청하고 국장한테만 요청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미음.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은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뭐죠? 빡세다 중에 하나의 세가 요거.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소지 등의 세부 목록이랑 요거.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생활안전 대책. 그래서 미음도 맞죠. 그래서 기읍, 미음은 맞고 나머지는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틀린 것.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은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포함시킬 수 있는 거는 빡세다 중에 요게 단. 2번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여러 기능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은 330만, 여기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그래서 틀렸고. 3번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그렇죠? 개발계획 공모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공모에 당선된 자를 요건을 갖췄을 때는 시공자로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시행자로. 공모에서 당선된 자가 시행자의 요건을 갖췄을 때는 그 사람을 시행자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은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렇죠. 빡세다 중에 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가 5번.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세입자 생활안정대책, 요것도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거 하면은 요거, 수립하는 거 하면 요거. 이렇게 수립하는 건지 포함하는 건지 잘 보고 고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하나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도 지정이 가능한 지역을 묶은 것으로 옳은 것. 이거 찾는 거예요. 계획 없을 때도 지정할 수 있는 게 자연녹지랑 계획관리. 원래 이런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 지역은 계획이 수립된 곳에서 계획대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개발을 할 수 있지만 이 미개발 지역 중에서도 자연녹지나 계획관리 지역은 계획이 수립 안 돼 있어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4번. 그 옆에 그 보면은 문제 밑에 빈출물이 돼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빈출된 거 뭐 하나도 없습니다. 6번. 지정 규모에 관한 기준으로 옳은 것. 주, 상, 자, 생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30만 이상인데 아파트는 거기 아마 예외가 거의 있을 건데 좀 있으면 읽어보죠.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1만 이상.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만. 자연녹지는 1만. 주, 상, 자, 생 이게 자연녹지, 생산녹지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이상. 그래서 3번이 정답. 생산녹지는 1만.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초등학교 응지를 확보해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 예외적으로 10만. 이게 예외적인 10만. 그래서 비도시지역은 원칙 30만인데 그 밑에 도시지역 그 해설해 보면은 도시지역 외지역 해서 원칙은 30만 이상이죠. 근데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 이상으로 한다 해서 지금 요건을 다 안 써놨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부터 도로로 연결되어 있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있을 때 이 요건이 모두 갖춰져 있을 때는 10만 이상. 10만 이상. 지금 뭐 요건을 반만 써놨죠. 그 다음에 7번.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을 행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직접 골라보시죠. 허가 받아야 되는 거 찾는 거죠, 그럼. 중목의 벌채 및 식재. 그렇게 오래 걸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다음에 중목의 벌채 및 식재까지. 근데 뭐 허가 안 받는 것들은 밑에 쭉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받지 않죠. 다만 어디 심으면?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보상의 대상이 되니까. 그 다음에 8번. 구역 지정 고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미국궁 찾는 거죠. 자연녹지 맞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이 얼마 이하? 30% 이하인 지역이죠. 30%.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러니까 개발이 된 지역이 30% 이하인 지역이니까 70% 이상이 개발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요런 데. 그래서 미개발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은 도시 외의 지역이죠. 도시 외의 지역.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 그 다음에 생산녹지.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는 포함이 되지만 보존녹지는 아예 지정 대상이 아니죠. 이렇게.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30% 이하인 경우에만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실로부터 실시계획은 3년. 틀렸고. 그 다음에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맞죠? 공사 다 끝나고 나서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근데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래서 거기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 이거 아닙니다. 환지 예정지는 사업하는 도중에 지정하는 건데. 그 다음에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은 얼마? 2년. 근데 거꾸로 할 때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5년으로 바뀌죠. 거꾸로 할 때. 그래서 330만 이상이면은 2년, 3년이던 게 5년으로 바뀐다.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 다음에 10번 개발계획 수립 시 포함되지 않는 것. 이거 풀 수 있습니다. 개발계획 내용 아닌 거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문제는 다 해석을 해드렸죠. 개발계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 들어가는 거죠? 실시계획. 개발법에서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계획. 그 다음에 시행자 및 실시계획 나오는데 이거는 조합은 좀 시간이 걸리는데 해보죠. 자,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까 시행자 봤죠?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그 다음에 민간에는 토지 소유자, 조합, 수도권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기 해당하지 않는 게? 토지 등 소유자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정비법에서.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죠? 자,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 요건이죠. 면적 3분의 1이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게 조합 설립할 때도 요건이 똑같죠. 면적 3분의 2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그 다음에 조합 설립할 때도 동의자 수 산정하는 방법까지도 개발계획이랑 똑같죠. 면적에서 국공유지를 포함하고 공유일 때는 한 명인데 구분 소유자는 각각 있고 공람 공부일 후에 소유자 수가 증가하면 사람 취급 안 하고 동의에 따라 처리하면 제외하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한테 양도됐을 때는 양도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사유토지한테 만져받고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는다. 그것도 똑같고.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지자체 등이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이거는 말도 반만 써놔가지고 그 다음에 2번, 3번 이런 것들은 시행자 변경하는 사유고 4번 자 2번, 3번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4번 조합,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이 토지 소유자 몇 명이 모이죠? 7명 이상이 정관을 제정해서 인가는 누가 해줍니까?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는다. 인가 이후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맞죠? 개발법 조합이나 정비법 조합은 법인이기 때문에 인가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등기해야 성립하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조합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이다. 이게 맞고. 그래서 2번, 3번, 5번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요거는 시행자에 나오는데 그래서 282페이지, 283페이지, 그 다음에 284페이지 뭐 그 뒤에 나오는 거 이런 거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이 다 시행자. 그 다음에 거기 285페이지에 3번부터 보죠. 그 다음에 시행자는 누가 지정하죠? 지정권자. 시행자 지정하는 것도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것도 지정권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도 지정권자, 싹 다 지정권자가 합니다. 그래서 지정의 절차는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 시행자가 지정 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지정권자가 지정을 해주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게 3번. 자, 도시개발 사업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을 합니다.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원칙적인 시행자는 누구죠? 토지 소유자 내지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근데 이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을 사업 시행자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마 뒷페이지에 나오겠죠. 제가 그 노트에도 정리를 해놨고 제가 요거 두 문자는 아니지만 뭐 2분의 1 병행 요렇게 기억했던 거예요. 2분의 1 병행 제가 2배라고 했죠. 2분의 1의 2배는 1의 2배는 병행 2 이렇게 2분의 1 병행 2분의 1 병행. 자 거기 박스 안에 사유 286페이지 사유에 보면은 2분의 1은 3번에 나옵니다. 3번에 2분의 1은 3번에 286페이지 거기 아마 제가 노트에는 너무 짧게 써놨으니까 요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에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여기서는 제외합니다. 제외한 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 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그러니까 국공유를 제외한 면적 2분의 1이랑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그 다음에 1은 1번으로 올라온다면 1번으로 1은 그래서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고시로부터 얼마?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않을 때 원래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개발계획 수립고시로부터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자체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뒤에 신청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1번은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신청 내용이 위법 부당한 경우. 그렇게 하면은 지문이 딱 4가지가 나오죠. 4가지가. 그 다음에 2번에 병행이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요거를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지자체 등이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285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앞에 페이지 작년 시험에 뭐가 나왔었냐면 다음 중 이 지자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답이 국가였습니다. 국가. 해서 보면은 지자체 등에 해당하는 게 거기 세 번째 줄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신탁업자 요 4명. 그래서 기출문제가 다음 중 지자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서 국가가 정답이었습니다. 지자체 등에는 4명 있죠. 그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신탁업자까지가 지자체 등입니다. 지자체 등. 이렇게. 그래서 요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이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건 2배. 2분의 1 병행. 2분의 1 병행. 2분의 1 병행. 그래서 면적 2분의 1이랑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 등의 시행에 동의한 때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고시로부터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이 없거나 신청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세 번째는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지자체 등이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4번에 시행자 변경 사유 나오죠. 시행자 변경. 이러한 것들은 뭐 단순 암기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 풀면서 아 이게 이거구나 하면서 계속 눈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중간에 기준점을 잡았던 게 실시계획의 인가 요걸 기준점을 잡죠. 실시계획 인가를 중심에 놓고 실시계획 인가 놓고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부도 파산 요게 시행자 변경 사유. 자,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이 할 수 있는 경우는 2분의 1 병행 시행자 변경 사유는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부도 파산 이렇게 외웠습니다. 해서 1번 1년은 거기 4번에
4번에. 거기 박스 안에 4번에.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는 도시개발구역에서 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실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그게 1번 1년, 오케이. 그게 4번이고 2번 2년은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실시계획 인가 받고 나서 2년 안에 뭐 해야 되죠? 착수, 사업에 착수를 하지 아니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3번 취소는 실시계획 인가나 사업 시행자 지정이 취소됐을 때. 그게 2번에 나오죠.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그러니까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됐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업 시행자의 부도나 파산. 이렇게 해서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부도 파산. 이럴 때는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유. 그 다음에 이거 지자체 등이 한지 방식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2분의 1 병행. 뭐 단순 암기사항이라서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계속 푸시면서 문제 풀고 이거 어딘지 모르겠다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계속 눈에 익히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 풀다 보면은 자주 틀리겠죠. 이런 것들 암기가 안 됐으면 그래서 그때마다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원칙적인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이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지자체에는 4명 있죠. 국가가 아니지. 죄송합니다.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신탁업자까지. 그래서 정답이 국가로 이렇게 아닌 것 해서 국가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신탁업자 이런 사람들이 지자체 등. 그 다음에 지자체 등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2분의 1이랑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 등의 시행에 동의했을 때. 그 다음에 1은 개발계획 수립 고실로부터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이 없을 때. 그 다음에 병행은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는 환지 방식을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이 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시행자 변경 사유는 실시계획 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부도파산 해서 1번 1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실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받고 나서 사업의 착수는 2년.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나 시행자 지정이 취소됐을 때. 실시계획 인가뿐만 아니라 시행자 지정이 취소됐을 때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업 시행자의 부도나 파산. 이럴 때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해서 문제 보면은 2번에 우리 아까 안 읽었던 거 동그라미 2번 보시죠. 2번 문제 동그라미 2번. 지자체 등이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라는 말을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지자체 등이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개발구역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얼마? 2분의 1. 면적 2분의 1이랑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 등의 시행에 동의했을 때.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면적 2분의 1,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동의했을 때. 그 다음에 3번.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받고 나서 사업의 착수는 2년. 안에 안 하면 시행자를 어떻게 하죠? 변경할 수 있는 사유. 요거는 여기 있는 거죠. 시행자 변경 사유에. 그 다음에 5번.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사업 시행자는 원칙?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되는 게 원칙.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은 지금 하기가 좀 시간이 애매하니까 일단 조합부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시행자, 그 다음에 시행자 변경 사유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암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틀을 가지고 기억을 하시고 문제 풀면서 계속 볼 때마다 틀릴 때마다 확인을 하십시오. 확인하시고. 자,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조합 이후로 개발법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